안녕하세요. 윤하경입니다. 우리 천일문 기본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준동사를 중심으로 한 수식어구 중에서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이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3가지는 아닌데 카테고리를 3개로 분류해 놓으셨거든요. 자, 유닛 54부터 56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정사라고 하면요. 우리가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이런 것들은 어법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만나세요. 그래서 되게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사적 용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법에서 나오는 부분이 조금 덜한 편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는 이 천일문이라는 책을 보는 것이 사실 해석을 잘하자,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게 좀 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부정사에서는 비중이 더 많습니다. 해석 면에서는. 일단 부사가 하는 일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부사적 용법이라고 판단되는 순간부터 다시 그 안에서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참 짜증이가 나요. 그죠? 가장 편하게 해석하자면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하시려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사적 용법은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고요. 요즘 굉장히 또 핫하게 등장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부사적 수식이라고 하는 이 부사적 용법을 보자면 위치가 부사절의 위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동사 파트를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어동사 여러 개 쓰는 거를 주어동사 하나로 쓰려고 만들어진 게 준동사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붙어. 그리고 컴마 주어동사가 나와요. 요 자리가 지금 부사절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부사적 용법 중에서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90% 이상이 이렇게 부정사가 나오고 컴마 찍고 주어동사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날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그래서 in order to나 so as to로 바꿔줄 수 있는 요런 해석이에요. 대부분 독해에서 만나시는 거는. 그래서 이 행위의 목적을 나타내 이 행위를 왜 하냐?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거.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 자, 문장이 전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의미가 다 끝나고 나서 뒤로 붙는 형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용사적인 용법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명사로 끝났을 때 이 투부정사가 뒤에 붙어 있는 게 명사적 용법이냐 아니면 부사적 용법이냐 요것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유닛 54에서는요. 요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으로 뭐뭐 하도록, 뭐뭐 하려고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감정의 원인 그리고 판단의 근거 이렇게 3가지를 먼저 볼 텐데 자, 지금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 대부분은 목적이야. 근데 100%는 아니에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얘들아 우리가 중3 때까지는 저렇게 해석하는 거야. 고등학교 때 딴 게 나오는데 그때 우리 다시 한번 하자. 특히 가정법을 배우기 전에는 이런 멘트를 하거든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법을 다 했잖아요. 얘가 가정법 대용어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서 볼 거고요. 자, 이 부분에서 문장이 다 끝났는데 얘가 요 녀석이 이 행위의 목적을 나타낸다. 이 행위를 왜 했냐? 이 행위의 목적이 뭐냐?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뭐뭐 하도록 했다. 이러면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감정이 나와. 감정의 형용사. 선생님 왜 감정의 형용사죠? 감정을 나타내는 게 형용사예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니까. 어떤 감정을 느꼈어. 그리고 나서 부정사가 붙으면 요거 때문에 이 감정을 느꼈어. 감정의 원인이 돼요. 되죠? 자, 그 다음 이 부분에서 다른 색으로 할까? 이 부분에서 판단을 했어.
아, 난 멍청했으면 틀림이 없어. 아, 난 바보야. 막 이렇게 막 판단을 했어. 자, 그러면 이 판단은 왜 내가 멍청하다고 판단을 했느냐라는 원인을 얘가 나타내요. 그래서 이 앞의 내용을 보고 감정이 나타났으면 원인, 판단을 했으면 그 판단의 근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지?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533번입니다. 문장 맨 앞에 떴어요. 자, 이렇게 되면 거의 90%는 목적이다. To learn anything new,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진행이 되죠? You have to have, 너는 가져야 돼. Open mind,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 네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목적이 뭐야? 왜 가져야 되는데?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 되죠? 요겁니다. 자, 두 번째 534번 문장을 보면 I'm really sorry. 그랬어. sorry는 감정이죠. 유감이야. 라는 거야. 미안한 것도 감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유감이야가 맞죠. To hear that. 그 말을 들으니 유감이구나. 라는 얘기예요. 내가 sorry한 감정을 느끼게 된 건 그 말을 듣게 됐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 말은 안 좋은 말이겠지. 충분히 유감일 수 있는 말이겠죠. 그쵸? 자, 그다음 535번. They must be crazy. must가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라는 강한, 확실한 추측이잖아요. 그쵸? 판단한 거죠. 그들은 미쳤으면 틀림이 없어. 쟤들 미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부정사가 뒤에 붙어서 그걸 설명해 준다는 얘기예요. To believe such nonsense. 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다니. 쟤들 바보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 많죠. 그렇죠? 자, 요렇게 판단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우리 스스로 한번 해봅시다. 해석 없는 거. 여러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I'm always doing. 나는 항상 한대. 뭘 하고 있어? What I can do.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한다. 문장이 끝났어. 되죠? 그러고 나서 뒤에 부정사가 붙은 거야. 근데 앞에 명사도 없어. 아, 부사적 용법이구나. 되죠? To learn how to do it. 배우기 위해서 내가 항상 못하는 걸 하는구나. 이겁니다. 목적으로 가장 먼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가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 말이 되게 이상해. 한국말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그러면 목적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못하는 거를 항상 한다. 이건 대단한 거죠. 못하는 건 안 하고 싶잖아. 그죠? 난 못하는 건 잘 안 하는 편이야. 자, breaks. 휴식이. are needed. 필요해. 끝났어. 휴식이 필요하대. To revive your energy levels. 그래서 revive. 소생시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충전 뒤에 recharge 나오고요. 그러니까 활력을 다시 찾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그러면 너의 에너지 수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 거죠. 그럼 휴식이 필요한 목적,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너의 에너지 수준을 회복시키고 and recharge, 재충전하기 위해서 너의 mental, 정신적인 stamina, 뭐예요? 체력이요. 정신적인 체력. 내가 정신적으로 머리를 쓸 만한 이 머리에 체력이 남아있어요. 뇌에 체력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뇌에 체력이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막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있다가 휴식도 없이 쭉 공부만 하고 있다가 계속 보면 이게 뭐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구나. 막 이럴 때 있죠. 이게 뇌가 쉬어야 되는 거야. 휴식은 꼭 필요해요. 무엇이든 어떤 걸 하든지 휴식은 항상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되죠? 자, 그 다음 attempt, 시도를 하래요. 뭐를? impossible, 불가능한 것.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한 것들 혹은 형용사한 사람들. 그럼 시도하세요, 시도해라. 뭐를? 불가능한 것을. in order to 붙었어. 자, 여러분이 in order to와 so as to 붙어 있는 거. 얘를 발견하시잖아요. 그럼 thank you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왜 thank you를 외쳐야 되냐고요? 내가 얘기했지. 우리 되게 해석이 다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우리한테 뭘 준 거냐면 나는 목적이야.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줘. 라고 준 거예요. 얼마나 땡큐게요? 그죠? 그래서 시도해 불가능한 것을 왜? 뭐 하기 위해서? Improve your work. 너의 일, 너의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 그렇군. 베리 데이비스라는 미국 배우가 얘기했대요. 자, make a detailed plan. 이번에도 명령을 하고 있죠. 지금 두 개 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make, 만들어라. detailed plan, 상세한 계획을 만들어라.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라. 되죠? 미리, in advance, 미리. 그러고 나서 not to waste your time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뭐로 해보라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근데 not이 붙었어. 그러면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Not to waste your time. 너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 상세한 계획을 세워. 자, 우리 P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전 J예요. 많이 치중한 J. 완전 극강의 J는 아닌데 한 70 정도 J라서 계획 세우는 걸 상당히 사랑합니다. 좋아해요. 540번 Some animals 일부 동물들, 어떤 동물들은 like the chameleon, 카멜레온 같은 일부 동물들은 can change, 바꿀 수 있어. 뭐를? The color of their skin, 그들의 피부색을 바꿀 수가 있어. So as not to, 뭘 외치라고요? Thank you를 외치라고요.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In order not to, so as not to, 그냥 not to, 다 똑같아요. Be seen,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목격되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By predator. 포식자. 포식자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그들의 색깔을 바꾸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장 끝나고 뒤에 붙었을 때 제일 먼저 해보는 건 뭐다? 뭐뭐 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에 투부정사 뜨고 컴마 찍고 주어동사 나왔다? 그럼 뭐라고요? 거기도 뭐뭐 하기 위해서가 90%.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만나실 수 있어요. 자, 541번 봅니다. We are pleased. 기뻐. 감정이야. 감정이야. 그러면은 얘가 감정이 나왔으니까 부정사가 감정의 원인일 수 있지. 그치? 그럼 뭐에서 기뻐? To offer. 제공하게 돼서 기뻐. 뭐를? Free trees. 무료 나무를 주게 돼서 기쁘대. Through 뭘 통해서? Our annual. annual 하면 연례. 매년 열리는 연례의 tree distribution event. 나무 배포 행사가 있나 봐. 그냥 무료로 주나 봐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료 나무를 제공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라는 얘기죠. 이들이 pleased한 감정을 느끼게 된 이유를 나타내는 감정의 원인이었던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되죠? 자, 542번 I was foolish. 나는 멍청했어. 판단이야. 그쵸? 판단했어. 왜 멍청했는데? To give up my dreams. 나의 꿈을 포기해서 내 꿈을 포기한 게 멍청했구나. 그래서 우리말로는 마치 이게 약간 목적어처럼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목적어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는 끝났어요. 근데 내 꿈을 포기한 게 정말 어리석었어. Just because 단지 뭐를 이유로? Fear of failure.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나의 꿈을 포기하다니 난 정말 어리석었어. 이런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그거랑 똑같지 않나요? 헤어질 게 무서워서 연애를 안 하고 실패할까 봐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볼까 봐 두려워서 공부를 안 해. 그럼 안 돼요. 어쨌든 해야지. 실패의 과정에서도 얻는 게 있잖아요. 일단 시작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분류해 놓은 것이 바로 결과인데요. 이것이 요즘 핫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사실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별로 만날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전에는 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무의지 동사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등장하고 있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는 팁을 조금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무의지 동사.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주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우리 요거를 먼저 볼게요. 얘도 문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주어 동사 나와요. 문장이 끝나요. 의미 단위가 한번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부정사가 붙을 거예요. 요런 형태. 왜냐면 결과기 때문에 앞에 뭐를 해야 그것의 결과를 부정사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뒤로 붙는 거예요. 그런데요. 해석이 어떻게 되냐. 주어가 동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 얘 했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무의지 동사가 많이 나오냐.
무의지 동사라는 게 주어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투부정사가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grow up, 자라는 거, 성장하는 거. 자, 성장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의지대로 되나요? 키가 내가 크고 싶은 만큼 컸다면 난 요만할까?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시잖아요. 화면에서는 작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선생님 노량진에서 재수단과 현장 수업할 때 위너스터디 있을 때예요. 그때 어떤 한 선생님이 오셨어요. 노량진에 처음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 하시다가 노량진 수업을 처음 하시기 시작하면서 저랑 또 다른 어떤 선생님을 그분이 처음 보신 거예요. 근데 그분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랑 비슷하신 거예요, 키가. 몇인지 되게 궁금하죠? 키가 되게 비슷하신 거야. 근데 그분이 또 다른 선생님도 되게 크게 보고 나도 되게 크게 보신 거지. 그러니까 나도 그분은 큰 키로 봤어. 근데 딱 봤는데 정말 키가 비슷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셨어. 막 웃으면서 다 고만고만하구나. 다 화면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거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키는 일단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비밀로 할 정도로 됐다 조그만 키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큰 키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내 친구들 중에 내가 제일 작아요. 친구들 중에 제일 작아. 그래서 내 친구들은 항상 누가 키가 작다라는 거를 얘기할 때 너보다 작아라는 표현을 써요. 기분 나빠. 잘하는 거, awake, 잠에서 깨는 거. 자, 여러분, get up은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의지 동사죠. 내가 일어나는 거니까 의지대로. 근데 wake up은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깨는 게 우리 맘대로 깨지는 건 아니죠. 더 오래 자고 싶은데 일찍 깨지는 경우도 있고 새벽에 갑자기 깨지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무의지 동사입니다. 자, live, 사는 거. 여러분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게 내 의지일 수도 있죠. 난 살고 싶어 이렇게 해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사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live도 무의지 동사에 들어가요. 얘네들이 나오고 나서 부정사가 붙으면 대부분 자라서 혹은 깨서 또 살아서 투부정사 하게 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부정사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순간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해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한 only to 그리고 never to가 붙으면 거의 얘가 결과예요. 근데 그 해석이 조금 길어요. 자, only to 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주어가 동사해서 한 것이라고는 only, 고작 to 부정사뿐이었다라고 해서 약간 실망스러운 내용. 그러니까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he studied hard야. only to fail the exam. 그 시험에 한 거라고 고작 시험에 실패할 뿐이었다. 이런 슬픈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자, never to는 주어가 동사해서 결코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only to와 never to는 일단 결과를 의심해 보시면 돼요.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장을 직접 볼게요. 543번 문장입니다. 많은 젊은 코리안들, 즉 한국의 청소년들이라고 했어요. 젊은 코리안이라고 했으니까 한국의 청년들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are growing up, 성장하고 있다, 자라고 있다. 돼요? 자, to be taller, 더 키가 크게. than their parents, 즉 자신의 부모들보다 더 키가 크기 위해서 이들이 자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목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부모님보다 정말 키가 커져야 된다는 게 삶의 목적인가요? 자라는 목적이에요? 아니죠.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들보다 그 결과 키가 더 커진 거죠. 그죠? 나도 우리 엄마보다는 커. 요렇게 아빠보단 작아. 많이 작아. 아빠가 많이 커. 자, 544번이요. 요것도 볼게요. I woke up. 내가 잠에서 깼어. 그리고 to find the sun shining brilliantly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볼게요. find, 알게 됐어. the sun, 햇빛이 shining, 비추고 있는 걸. 그것도 brilliantly,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걸 보기 위해서 내가 잠에서 깼을까? 아니죠. 일어나서 나갔을 수는 있죠. 햇빛을 보러. 근데 이게 wake up은 얘기가 다르다 그랬잖아. 깬 거죠. 깨서 발견한 거예요. 내가 깨어나서 발견했다, 알게 됐다. 햇빛이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자, 545번. If you wish to live, 네가 살고 싶다면 to see better days, 더 좋은 날들을 보기 위해서 살고 싶다면
이거는 만약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해석하세요. 왜냐면 아니 이게 사는 목적은 아닌데 그래도 뉘앙스가 전달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완전히 결과니까 이 용법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해석을 해라 라는 게 어떨 때는 내가 늘 그렇게 붙어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판단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라고 하시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사실은 그 뉘앙스 자체가 달라요. 이거 살다가 네가 바라는 거야. 뭐를 사는 거를 살다가 더 좋은 날을 보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돼요. 살면서 더 좋은 날을 보기를 바란다. 살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날을 보게 된 거. 이거하고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내는 거는 달라요. 그건 의지동사가 돼요. 그죠? 다르죠. 그래서 살다가 더 좋은 날을 보기를 바란다면 You must endure. 너는 견뎌야 돼. Bad days. 나쁜 날들을 견뎌야 된대.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되게 잘 되기 직전에 엄청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약간 공부도 그래요. 막 더 이상 성적이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너무너무 힘든 그 고비를 딱 넘기면 성적이 딱 올라가거든요. 성적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삑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했다가 삑 올라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진짜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힘을 내요. 왜 안 지워지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Many of us,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attempt change,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only to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give up, 포기할 뿐이다. After a few tries, 몇 번의 시도 끝에 포기할 뿐이다. 그럼 이렇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하지만 고작 몇 번의 시도 후에 그들은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지?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면. 자, 그런데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only to never to가 나왔다고 해서 전부 다 결과는 아니다 라고 했던 예문이 하나 나와 있어요. If you work, 네가 일한다면 only to make money, 네가 일해서 버는 것이라고는 고작 돈밖에 없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죠. 아니 일을 해서 고작 돈을 번다니 돈 벌려고 일하는 건데 그치? 그래서 여기는 오직 뭐뭐 하기 위해서야. 네가 일을 한다면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너의 일의 목적이 뭐야? 오직 돈 버는 거. 돼요? 한다면 you're doing it. 너는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수식어입니다. 되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구나. 되지. 그래서 only 같은 경우는 먼저 얘를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약간 실망이거나 아니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의 결과예요. 되지. 자, 547번 어느 날 그가 사라졌어. From the town, 마을에서 사라졌어. 그리고 결코 보여지지 않았어. 결코 다시는 볼 수 없었다. 결과. 떠나거나 사라지고 나서 볼 수 없었다.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실종된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 요게 바로 우리 조건을 나타내는 가정법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부정사입니다. 문장 맨 앞에 붙는 경우도 있고요. 뒤쪽에 붙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슈크마가 있겠죠. 되죠? 그래서 네가 그를 본다면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거야. 막 이런 거. 자, to see the scene. 그 풍경을 보면 you never forget it. 넌 그거를 잊을 수 없을 거야. 못 봤으니까 네가 모르는 거야. 본다면 잊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맨 앞에 붙은 경우에 얘가 컴마 뒤에 주어 동사가 이 동사가 가정법조 동사 우슈쿠마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와 있다면 얘가 if절을 대신했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챙겨두시면 돼요. 요거는 우리가 가정법에서 했어요. 자, 여기도 보면 549번에서도 You would be foolish. 너는 바보가 될 거야. 바보일 거야. 뭐 한다면 to spend. 자, to spend money on something that you can't afford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은 먼저 볼게요. 네가 돈을 어떤 것에 쓰는데 그 어떤 것이 뭐냐면 you can't afford. afford 하면 뭐뭐 할 만한 뭐뭐 살 수 있다. 뭐뭐 하면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살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는 것에 돈을 쓴다면 넌 바보일 거야. 그렇게 돼야지. 살 수 없는 것에 돈을 쓰기 위해서 너는 바보가 될 거야.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긴 판단도 아니고
요거는 판단이 아닌 게 would가 붙었잖아요. 추측이죠. 요거는 그럴 거야 라는 거니까. 되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면요. 우리 부정사가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인데, 자, 얘도 이렇게 돼요.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형용사나 부사가 앞에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정사가 뒤로 붙습니다. 자, 요 경우에 이 부정사가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예요. 부정사 하기에 형용사한, 부정사 하기에 부사한. 요 해석도 되게 많이 돼요. 그런데 요즘의 중등어법 책에서 요 부분이 빠져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그 문제는 풀기에 어려워, to solve, 하기에 어려워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학생들도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기억해 두실게요. 자, 이렇게 많이 쓰이는 형용사를 또 이쁘게 정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요런 거. 뭐뭐 하기에 어려워, 불가능해, 쉬워. 뭐뭐 하기에 위험해, 안전해. 뭐뭐 하기에 기뻐, 유쾌해, 재밌어, 편안해, 편리해. 요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요것도 주옥 같은 아이가 나왔네요.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은 정말 관용적으로 잘 쓰고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be likely to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보셨겠죠. 근데 진짜 내가 현장에서 광분할 때가 뭐냐면 be likely to 나오는데 좋아한다. 이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요거 진짜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도 사실 많이 나와요. 꼭 외워두셔야 돼요. 꼭이요. 자, 그러면 갑니다. kind word, 친절한 말은 can be short, 짧고 and easy, 쉬워. 뭐 하기에? to speak, 말하기 위해서 짧고 쉬운 게 아니잖아. 그치? 말하기에 쉬워. 되지? 하지만 their echoes, 그들의 울림, 메아리는 are truly endless. 끝이 없어. 진정으로 끝이 없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이 엄청나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맞아. 테레사께서 이야기를 하셨대요. 551번 가봅니다. Good friends, 좋은 친구는 are hard, 어려워. 정말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에서 필요한 성분은 다 들어갔어요. 뭐가 어렵다는 거야? 어떻게 어려운지를 얘기해 줘야지. 뭐 하기가 어려워? 발견하기가 어려워. 되죠? and 그리고 impossible, 불가능해. 잊기가 불가능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려워. 잊기 위해서 impossible. No, 안 되잖아요. 그쵸? 요렇게. 자, undercooked meat. undercook이야. 쿡이 under. 쿡은 요만큼에 되는데 요만큼밖에 쿡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덜 익은 거죠. 덜 익은 고기와 달걀은 are dangerous. 위험해. 뭐 하기에 위험해? To give, 주기에 위험해. 너의 강아지한테. 그쵸? 이런 거 주면 안 돼. 아예 익혀서 주는지 아예 생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식하는 강아지들도 있잖아요. 강아지라고 하기엔 좀 큰 개들. 그지? 그래서 위험해까지도 돼요. 그런데 뭐 하기에 위험한데 너의 강아지에게 주기 위해서 위험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있어. 근데 얘의 의미가 확실하지 않아. 뭐 하기에 위험한지, 뭐 하기에 어려운지, 뭐 하기에 불가능한지가 확실하지 않아. 거기서 문장이 뭔가 부족해. 요때 투부정사가 뒤에 붙어있다? 그럼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가 무엇을 하기에 형용사인지 무엇을 하기에 부사인지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 plastic bags. 플라스틱 백 하니까 플라스틱 가방이라고 또 누가 그래? 비닐봉지, 비닐봉다리. convenient, 편리해. 편리해. 뭐 하기에 편리해? 사용하기에. 그래서 편리하긴 편리한데 사용하기에 편리하지만 하지만 harmful, 해로워 for the environment, 환경에는 해로워요. 아시죠? 저도 비닐봉지 많이 쓴다고 엄마한테 혼나요. 자, you're free. 자, be free to 주어졌어요. 마음껏 뭐뭐 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위에 있었어요. choose. 마음대로 선택해. 이 말입니다. 하지만 you're not free. 너는 자유롭진 않아. from the consequences. 뭐야? 결과에는. 뭐에? 너의 선택의 결과에서는 자유롭지 않아. 넌 자유롭게 선택은 하지만 너의 선택의 결과에는 자유롭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야? 선택을 한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롭게 됐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그것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라는 게 사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나 누가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네. 자, be apt to, 뭐뭐 하기 쉽다. 어린이들은 뭐 하기 쉬워? imitate, 모방하기가 쉬워요. 뭐를? The characters, 캐릭터들, 등장인물들. 어디에 나오는 등장인물이야? In their favorite books.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의 등장인물을 모방하기가 쉽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책 읽고 나면은 무슨 동화책 같은 데 나오는 주인공 막 따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책은 그렇다 치고 선생님 저 책 안 읽었는데요. 그래서 겨울왕국 여자 아이들은 막 다 입고 있잖아요. 남학생들 막 스파이더맨 이런 거 입고 있고 어린이들 그죠? 너무 귀여운 거. 자, 우리 다음은요. 영작을 한번 해볼 텐데 필요하면 어형 변화 가능. 단어 추가 불가. 추가는 안 된대. 자, 누구나에 의해서 어느 것이든 예술로 여겨질 수 있기 땜시롱은 여기 다 줬어요. 예술은 정의하기 어렵다. 자, 일단 예술은 어렵다가 돼야 되겠죠. 그럼 예술은 art. 자, art는 셀 수 있어요? 없죠. is 어렵다, difficult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를 be를 쓰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비동사 썼고 art 썼고 difficult 썼으니까 뭐 하기에? 정의하기에 to define 해서 부정사를 써서 뭐 하는데 어려운지를 나타내 주면 된다. 되죠? 오케이. 자, 계속해서 유닛 56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to, enough to 요거는 되게 많이 보셨죠. so as to는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so as to가 so와 as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아까 뭐뭐 하기 위해서는 붙어 계셨지. 얘는 떨어져 계세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혹시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 동사 너무나 형용사에서 대디하다. 이거랑 똑같고요. so that이 붙어 있는 거는 so as to가 붙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얘는 문장이 생긴 모양이 눈에 딱 띄어요. to 형용사 부사, to 부정사. 이 자리, 이 물결 자리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런데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 안에 없거나 일반적인 주어가 아니거나 하면 for 목적격으로 의미상의 주어 써주잖아요. 요 앞에도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형용사 혹은 부사에서 그 결과 부정사 할 수 없다. 투투는 없다. 쟤는 not이 안 붙어 있지만 부정문. 되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투부정사, 얘가 투부정사 하기에 너무나 뭐뭐한 요렇게도 돼요.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봐봐. 그 문제는 내가 풀기에 너무나 어려워. 이건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려워서 내가 풀 수 없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어법에서도 부정문과 함께 쓸 수 없다라는 것으로 좀 나오다 보니 그리고 so that 구문으로 바꿨을 때 너무나 형용사 혹은 부사에서 that, 주어, can't나 couldn't로 바뀌는 이런 구문이다 보니까 저는 요거를 더 선호합니다. 결과 해석을. 자, enough는 얘랑 자리가 다른 이유가 enough가 부사로 쓰일 때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나 부사 뒤에 붙어요. 그래서 요게 자리가 to랑은 다르게 바뀐 거예요. 요 물결 자리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충분히 형용사 혹은 부사합니다. 얘가 투부정사 하기에. 되죠? 혹은 뭐 투부정사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형용사 또는 부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얘는 so that can이나 could로 바뀌죠. 자, 그다음 얘는 뭐라고요? 너무나 형용사 혹은 부사해서 as to 동사 원형하다. 요렇게 가셔도 되고요. 투부정사 할 만큼 형용사 혹은 부사하다. 사실 이게 한 끗 차이죠. 그쵸. 그래서 편한 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저는 결과가 편합니다. 어법과도 안 헷갈리고. 그렇다면 가보죠. The subject, 그 주제는 is too sensitive, 너무나 민감해서 to respond, 답할 수가 없어. openly, 오픈된 상태로, 즉 드러내놓고 답할 수가 없다. 그 주제는
드러내놓고 답하기에는 너무 민감하다. 이것도 되고. 자, 그래서 우리 보면 이게 so that 구문으로 바뀐 게 나와요. 이제 어법은 아니지만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정도만 봐두시면 좋겠어요. 자, 558번이요. A man, 사람이 must be wise, 현명해야 돼. enough, 충분히 현명해야 한다. 뭐 할 만큼 충분히? to admit, 인정할 만큼 충분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만큼 충분히 현명해야 한다. 되죠? 그래서 사람은 충분히 현명해서 그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도 된다는 거야. 그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명해야 한다. 다 똑같다. 다 똑같다. 559번 Fear, 두려움은 can be so strong, 너무 강해. 그래서 as to limit, 제한할 수 있어. people's behavior,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도 되고 두려움은 매우 강해서 사람들의 매우 강하다.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할 만큼 이렇게도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끝이에요? 내려와. 됐다. 자, the issue, 그 문제, 그 사안은 too important, 너무 중요해서 for me, 내가 to judge, 판단할 수 없어. 혼자서. 자, 그 문제는 내가 혼자서 판단할 만큼 판단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중요하다.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 뭐 다 돼요. 그래서 요게 제일 편한 걸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 사안은 너무나 중요해서 내가 혼자서 판단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561번 You were given.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수동태 해석 기억하시죠? give의 대상이다. 너니까 너는 받았다. 당신은 받았어요. 뭐를? 이 삶을. Because you are strong enough to live it. 네가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뭐 할 만큼? To live it. 그것을 살아낼 만큼. 그것을 살아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이 삶을 받은 거야. 기운내 라는 얘기야. 어려워도.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너는 충분히 강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삶을 받은 거야. 이렇게도 될 수 있겠다. 562번 The baby's vision, 아이의 시력은 is not so mature. not, 아니야. so mature as focus. 이렇게 됐어요. 자, mature는 성숙한, 자란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아이의 시력이 자라지 않았어. 충분히 자라지 않았어. 뭐 할 만큼? focus on the screen. 스크린에 초점을 맞출 만큼. 요렇게. 충분히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자라지 않아서 초점을 맞출 수 없다. 이것도 괜찮은데요. 여기 not이 붙어 있으니까 마치 투투처럼 해석이 되잖아요. 이 not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시력이 이 스크린에 초점을 맞출 만큼 충분히 자라지 않았다. 이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63번을 보면 모든 것이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설명되었다. 선생님 이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해볼게요. 합시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자, everything 이에요. everything은 모든 것이라고 하지만 단수 취급하신다 했죠. 자, 설명되었다. 과거구나. 그러면 everything이 자기가 설명한 게 아니라 설명되었다니까 일단 수동태겠네. 되죠? 그럼 설명되었다 먼저 써봅시다. was explained. 되죠? 필요하면 어형 변화 가능하대요. 당연히 변화를 했어야 되는 그런 건데. 자, 설명이 되었는데 어떻게 설명이 되었대요? 명확하게. 그럼 명확하게 clearly 이렇게 됐어요. 되지? 자, 그런데 요 뒤에 붙은 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라고 했어요. 그러면 to가 아니라 enough가 붙어야 되니까 clearly 여기 쓰는 게 맞고요. 만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인데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래요. 그럼 부정사 쓰기 전에 이 이해하는 주체인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지? 그리고 나서 내가 뭐 할 만큼? understand, 이해할 만큼 이렇게 되죠. 돼요? 그럼 다 썼나 볼까요?
That was explained clearly enough for me to understand. For me는 저렇게 붙여서 좋네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understand의 목적어는 왜 안 써주나요? 여기 everything이니까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understand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기 때문에 써주지 않습니다. 되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알같이 나온 게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책에는 독립부정사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수거처럼 관용어구처럼 쓰이는 주로 문장 맨 앞에 붙어서 쓰이는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적용법의 부정사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단어처럼 외워주시면 돼요. To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하자면 to be honest, 솔직히 말하자면 to be frank with you, 내가 솔직히 말하자면 다 똑같은 뜻이고요. Strangely to say, 이상한 말인데 라는 뜻이고요. Needless to say, 말할 것도 없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문장에서 많이 만나시는 것들이에요. 꼭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사와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지난 시간에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다양한 해석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 봤는데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랑 같이 묶어서 봤잖아요. 근데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하면서 왜 우리 분사 구문은 없나요? 다음 시간에 분사 구문이 시작됩니다. 자, 분사는요, 세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형용사, 부사, 전치사 역할을 하는데요. 전치사 역할을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처럼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거를 되게 따져서 보실 건 없고요. 분사 구문의 경우는 부사절이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부사적 해석을 가지는 분사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